아프리카의 기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가 이런 다양한 기후들이 다 같이 나타난다. 적도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열대기후가 나타나겠죠. 또 열대기후 지역 중에는 연중 비가 많이 내려 울창한 숲을 이루는 지역과 그 주변으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넓은 초원에 나무가 드문드문 자라는 지역이 있다. 자, 초원이 펼쳐진 지역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여 장관을 이룬다. 얘들아, 초원이 펼쳐졌다는 얘기는 아마 건조기후인 것 같아요. 건조기후. 그쵸? 사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대기후라고 한다라는 거는 연중 1년 내내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 열대기후 지역도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요.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는 지역과 비가 오지 않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기와 비가 오지 않는 시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에 나무가 드문드문 자라는 지역이 있대요. 그리고 초원이 펼쳐진 지역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며 장관을 이루는데 이렇게 초원이 펼쳐진 지역은 사막 지역도 있어요. 건조기후 지역은 대체로 연 강수량이 1년 내내 오는 비가요 500m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500mm 우유 아시죠? 그것보다 적게 오는 거예요. 그 건조기후 지역에는요. 비가요. 그러면 증발량이 많을까요? 강수량이 많을까요? 그렇죠. 증발량이 많겠죠. 그러면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이런 북부 아프리카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거기는 500mm 미만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증발량이 많다는 얘기죠. 아프리카 북부의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북부의 지중해 연안과 남동부 등에는 온대기후가 나타난다. 여기가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 이것도 되고 이 지중해 위쪽의 남동부, 그러니까 지중해 위쪽의 북쪽. 그 다음에 아까 또 뭐라고 그랬어? 이 어디야 잠깐만요. 남동부 등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과 남동부. 그럼 보세요.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쪽하고 동쪽부. 그러니까 남동부인데 지중해 연안과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 그렇죠? 이쪽 부분. 여기는 바로 뭐다? 네, 온대기후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프리카의 해발 고도가 높은 아비시니아 고원 등 일부 산지 지역에서는 고산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아프리카는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그런데 열대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그리고 초원 지역이 있는 곳이 있고 거기는 야생동물이 있다. 또 밑에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500mm 미만으로 연 강수량이 온다.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증발량이 훨씬 강수량보다 많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쪽, 여기 쪽, 그 다음에 여기 쪽은 온대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해발 고도가 높은 아비시니아 고원 쪽에서는 고산기후가 나타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하라 사막은 그 이집트 밑에 쪽에 있는 이제 건조기후고요. 그다음에 사파리 관광 탄자니아는요 적도 근처예요. 적도 근처. 그렇기 때문에 열대기후,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사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다르에스살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카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는 우리 친구들 아시죠? 이집트예요. 예.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 밑에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제가 이 사막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 비가 아예 없죠. 옆에 빨간 여기는 온도, 여기는 강수량인데요. 보세요. 비가 없어요. 그쵸? 온도는요. 지금 1월 달이 15도. 와. 7월 달은 30도. 그쵸? 11월 달도 뭐 10도, 15도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건조기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건조기후. 그쵸? 건조기후. 비가 안 오잖아요. 그쵸? 사막에 있는 기후고요. 나무와 풀이 자라기 힘들며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쉬운 오아시스 주변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보통 A 지역에 사하라 사막 쪽이 있고 건조기후입니다. 여기는 바로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 보시면 비가 많이 오죠. 네,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이제 1월 달에는
근데 온대기후 치고는요. 지금 온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초원이 펼쳐진 지역에는 온대기후가 아니라 미안해요. 열대기후네요. 제가 왜 열대기후라고 생각했냐면 온도가 너무너무 위쪽에 있어요. 맞죠? 30도. 그쵸? 7월 달에는 비가 살짝 와서 25도 언저리지만 대부분 11월에도 30도, 1월에도 30도. 이거 보고는 열대기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열대기후에서는요, 건기가 있고요, 우기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뭘까요? 건기요. 여기는 어딜까요? 우기가 되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 우기, 비가 많이 안 오면 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기억은 열대기후, 니은은 건조기후가 되겠습니다. 건조기후는 A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열대기후는 B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 땅은 비교적 안정하고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나타난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아프리카 문화와 지역 잠재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소피아는 길을 가다가 친구들과 길거리 공연을 갔대요. 근데 칼림바, 짐베, 그다음에 마림바와 같은 악기가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나 봐요. 이 악기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전통 악기랍니다. 와, 우리 한번 빨리 전통 악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프리카에는 어떤 문화가 다양성이 나타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 볼까요? 아프리카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생활 양식이 발달해 있어요. 적도 주변의 열대기후, 적도 주변의 열대기후 지역, 그쵸? 그 다음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카사바, 그 다음에 얌, 이런 작물들을 많이 재배해요. 열대기후에. 여기다 열대기후 적어 놓으시고, 카사바하고 얌,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한다. 또한 덥고 습한 기후에 적합한 개방적인 가옥, 그다음에 화려한 무늬의 의복을 입어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오아시스 주변에 재배한 대추야자. 자, 보통 건조기후는요, 오아시스 주변에서 뭐한다? 농사를 짓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추 농사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추야자나 밀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고, 또한 진흙을 활용해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은 건물을 지었대요.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기후니까요. 얇은 천으로 몸을 감싸는 형태의 의복을 만들었다. 위에는 열대기후, 밑에는 건조기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대추야자 같은 경우는 건조기후, 카사바 같은 경우는 열대기후입니다. 베두인의 의복 같은 경우 바람이 많이 불거나 너무 덥거나 습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의복을 바람을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도 쓴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지금 여기를 지역을 보시게 되면 젠네 이슬람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북부 아프리카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진흙을 활용한 건축이 발달했대요. 이거 보세요. 진흙 건물이에요. 근데 이 진흙 건물이라는 건 어디서? 네, 맞아요. 건조기후 지역에서 진흙을 이용해가지고 건축이 발달했고, 사하라 사막의 남쪽 경계부에 위치한 젠네 이슬람 사원은 진흙으로 만든 건축 중 가장 규모가 크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돼 있네요. 젠네 이슬람 사원, 말리에 있습니다. 네, 젠네 이슬람 사원.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와 영향력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민족들이 부족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여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고, 각각의 집단이 지켜온 고유한 관습이 있고, 의례, 의복, 그림, 음악 등은 오늘날 패션, 디자인, 음악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고유의 전통 문양은 패션, 공예품 등의 디자인 요소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아까 전통악기 기억하시죠? 이게 젬베라는 악기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의상 키텐게, 남자가들이 입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베의 그림이라고 해서 되게 독특하죠. 목이 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찜요리 타진입니다. 이것은 건물 벽화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은데벨레족은 가옥의 벽을 화려한 무늬로 꾸며가지고 현대식 물감과 붓이 등장하여 오늘의 벽화가 굉장히 뭐하다? 화려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젬베는 아프리카에서 나무통에 염소나 소의 가죽을 씌운 거래요. 네, 그래서 젬베라는 악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의상, 키덴게, 이거는 음식 타진이에요.
육류, 향신료, 채소를 찐 요리고요. 원뿔 모양의 뚜껑을 덮어 음식을 찌면 가열하는 동안 재료에서 증발한 수분이 뚜껑에 모여가지고 다시 떨어진대요. 물이 귀한 건조족에서는 소량의 물로도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세네갈의 화가인 케베입니다. 아프리카는 어떤 지역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어요. 아프리카는 우선 면적이 넓어요. 여기가 18.7이라고 돼 있죠.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뭐냐면 세계 대륙별 중위 연령입니다. 아프리카의 중위 연령은 약 18.7세, 가운데 나이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대륙의 중위 연령이 30세를 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죠. 그러면 중위 연령이 18.7이라고 한다는 건 앞으로 경제활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 나이가 18.7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겠죠. 한국과의 인구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성장 잠재력이 높죠. 나라가 많이 클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요. 인구가 많은 대륙입니다. 많은 인구는 경제성장과 함께 구매력 증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인구는 경제성장, 구매력 증대입니다. 아프리카는 장차 큰 소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에서는 아프리카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해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에서는 아프리카 사람이랑 계약을 맞춰서 아프리카의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을 수출합니다. 또 한편 아프리카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층, 인구의 비중이 커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가장 젊은 대륙이라고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많은 젊은 인구들이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이며 세계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중위 연령이 모나코는 54.5예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쵸? 중위 연령 54.5, 일본은 48.7, 이탈리아 47.3, 산메리노 46.8, 포르투갈 45.4, 14.5. 와, 되게 낮아요. 그쵸? 14.7, 15.1, 15.2, 15.2. 자, 이거는 바로 중위 연령 세계 상위 5개국하고 하위 5개국이죠. 그러니까 하위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너무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츠와나 국내 총생산 GDP 보겠습니다. 보츠와나의 경제는 다이아몬드 채굴, 효율적인 경제 정책, 관광 산업 활성화 등 바탕으로 크게 성장해왔고 1980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 세계 각국의 GDP 80년과 비교했을 때 GDP는 종합은 약 8.9배 성장한 반면 보츠와나의 국내 총생산 GDP는 무려 약 19.2배 성장했대요. 이를 통해 보츠와나의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GDP는 일정 기간 내에 한 국가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입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보다 2022년도에 세계 각국의 국내 총생산 이제 종합은 약 8.9배가 올랐고 성장을 했지만 보츠와나의 국내 총생산보다는 무려 약 19.2배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됐다? 성장 속도가 매우 이제 얘네들은 빠른 거고요. 우리는 성장한 8.9배 올렸는데 보츠와나 국내 총생산이 19.2배라고 하니까 이제 더 특별한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점점 GDP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풍부한 자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지하자원 생산과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합니다. 지하자원, 그 다음에 상품 작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어젠가요? 네, 얘기했던 게 뭐였죠? 첫 번째, 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코발트,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구리, 그쵸? 그 다음에 뭐 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그쵸? 카카오 다음에 커피, 카카커, 네, 다코, 구금, 뭐 카카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지하 자원 생산과 상품 작물 재배가 되게 활발하다. 뭐가? 아프리카가. 그래서 지금 구리, 금 이런 거, 석유, 커피 이런 거 많아요. 그쵸?
상품 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농작물을 상품 작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굴이라든가 석유, 금, 커피예요. 커피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커피는 오른쪽이 많네요. 카카오는 왼쪽이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커피고 여기가 카카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아프리카의 자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잠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일대에서는 세계적인 생산량을 자랑하는 구리 광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세계 생산량을 자랑하는 구리 광산이 있대요. 어디예요? 잠비아,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콩고. 거기에 구리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구리. 그쵸? 보이시죠? 예, 구리 광산. 그래가지고 지하 작물 아니면 광산 강물을 많이 뺄 수가 있습니다. 짐바브웨 일대에는 금, 크롬, 니켈 등이 풍부하고요.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중부의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석유가 무지하게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좋겠다. 아프리카 동부의 고원 지역에서는 커피, 남서부의 기니만 연에서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등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하다. 지금 동부 쪽에서는 커피인 거 아시죠? 예, 남서부 기니만 연에서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여기 기니만 남서쪽, 네, 지금 남서부 기니바입니다. 남쪽, 서쪽, 남서부, 그렇죠? 남서부 카카오예요. 예, 희귀금속 카카오. 이처럼 아프리카에서는 세계로 수출되는 다양한 자원이 생산되고 있으며 자원 수출은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네. 휴대전화에는 다양한 광물이 들어있어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의 최대 생산국은 콩고 민주공화국이고요. 회로판에 들어가는 탄탈럼의 최대 생산국은 루안다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가 지하 자원이랑 뭐가 많아요? 상품 작물 혹은 금속, 광물 자원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커피, 여기가 카카오, 그쵸? 여기 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많아요? 석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중부의 나이지라는 석유랍니다. 예. 그 다음에 커피, 남서부 기념의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그러니까 여기는 커피, 여기는 카카오가 됩니다. 예. 자, 아프리카는 인구가 많아요. 구리, 금, 커피, 카카오와 같은 뭐가요? 상품 작물이 풍부해 높은 지역 잠재력을 지녔다. 아프리카는 지역 잠재력이 높아요. 지역 잠재력이 높다라는 건 지하 자원, 뭐를 비롯하여 석유,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 아프리카, 요거 좀 어려웠었는데 옛날에 여기하고 여기 두 개만 하면 끝나거든요. 예, 요거는 두 개가 좀 이제 외울 게 많습니다. 예. 요거는 내일 해가지고 또 한번 문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앞에서 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아프리카의 위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쵸? 예, 아틀라스 산맥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뭐예요? 적도 쪽에 열대 우림 기후가 있었고요.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뭡니까? 요하네스버그가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킬리만자로 선, 예, 킬리만자로 산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틀라스 산맥, 예, 세네갈, 모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아까 이비시니아 고원 있었네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다이아몬드, 코발트, 카카오입니다. 예. 예,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적인 부분 아시죠? 예, 도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국가와 도시가 나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가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넘어가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산맥, 그 다음에 이제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 다음에 화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킬리만자로 산과 케냐산, 나이저강, 콩고강 이런 거는 하천이죠. 예. 그래서 또 아프리카 쪽, 북부 아프리카 쪽에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하천 발달은 미약합니다. 아프리카 기후는 열대 기후가 있고 건조 기후, 온대 기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열대 기후 얘기한 거군요. 이건 건조 기후 얘기한 겁니다. 네. 아프리카 전통적인 생활 양식에서는 카사바, 또
이거는 이제 열대기후의 카사바 얌이고요. 건조기후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데 보통 대추 야자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수많은 민족,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여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의 집단적인 의복, 의례, 음악 이런 것들이 패션이들이 산업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자, 많은 현대 악기가 아프리카의 전통 악기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고 고유의 전통 모양은 패션, 공예품 등의 디자인 요소로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중위 연령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한 국가의 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나이거든요. 아프리카가 대체로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하위 5개국, 여기는 상위 5개국입니다. 아프리카가 상위적으로 뭐가 적어요? 인구라든가 그러니까 적다라는 건 사람의 인구가 이게 중간 연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생산력이 이제 잠재력이 있죠. 왜냐하면 이 젊은 인구들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되니까. 보츠와나와 국내 총생산 GDP 한번 볼까요? 자, 보츠와나가 이제 여기 있나 봐요. 그쵸? 다이아몬드 채굴, 효율적인 경제, 관광, 산업 활성화 등으로 크게 성장했고요. 80년대 비교했을 때 2022년도에는 GDP 총합은 약 8.9배 성장했고 보츠와나 국내 총생산 GDP는 무렵에 약 19.2배나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츠와나 경쟁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풍부한 자원, 지하 자원과 상품 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는 오른쪽은 커피, 왼쪽은 카카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 아프리카 동부의 고원 지역에서는 커피 남서부, 기니만 연안에서는 초콜릿 원래는 카카오 이렇게 상품 작물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시간 되는 대로 해서 4회부터 테스트 볼 테니까 꼭 공부하시고 같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